역사상 최고의 스펙을 쌓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세대, 불공정한 사회에서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세대, 불평등 속에서 박탈감과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세대, 청년들의 현실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단어보다 암울하고 부정적인 단어만 사용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 1조 5천억 달러로 세계 12위에 내크되었습니다. 수출의 규모는 세계 7위로 경제 대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올해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로부터 선진국의 지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진국 지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졌지만 청년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취업준비생은 83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청년 확장 실업률은 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하는 청년들의 월 평균 소득은 185만 원으로 최저임금 182만 원 정도를 고작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올해 1분기 30대 평균 270%, 전 연령대에 가장 높았습니다. 20대도 150%로 지난해 1분기 130%에서 2분기 130%, 3분기 131%까지 20대 대출 비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2030 세대 신규 대출 비율은 2017년 50%에서 2018년 51%로 돌파한 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는 1600조가 넘어서 사상 최저치며 이는 20대 이상 청년 1인당 1원씩의 빚을 떠안고 살아가는 수치입니다. 장밋빛 청년의 미래가 아니라 장기 빚을 지는 청년의 현실입니다. 안정된 삶과 미래를 꿈꾸는 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누구나의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70% 정도가 안정된 삶을 위해서 내 집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것은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하지만 청년 80%가 전월세 주거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4.5%는 최저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고시원, 쪽방, 원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사를 가야 할지, 전세를 얼마나 올려줘야 할지 하루하루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청년의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10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아서 또 그만큼의 대출을 받아야 겨우 가능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나마 공급되는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비현실적인 주거 면적과 보증금 관리비로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월세를 전전하는 청년들에게 LH 투기 사건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간 청년들에게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된 청년들의 현실에 난무하는 부동산 대책, 내 집 마련 정책은 이제 청년만의 부동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논의로밖에 안 들립니다. 청년들의 현실은 열악을 넘어 최악입니다. 많은 지표들이 청년들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 미래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꿈꿔볼 기회를 청년들에게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청년 세대가 겪는 문제는 청년의 잘못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온전히 품지 못하고 헛발질했던 정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기득권 정치 세력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은 청년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모두 이겨내자, 조금만 버텨달라, 더 힘을 달라, 더 경쟁하라고만 외칠 뿐 청년들의 외침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 대선 대응 청년행동에서는 열악한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운동한 정치, 기득권 정치,
청년들의 외침을 외면한 세력들에게 맞서 청년의 진짜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한국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행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역대 취업난, 이제는 일하고 싶습니다. 1년을 일해도 내 집 마련 못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취직 N년째, 아직도 확장한 대책 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성폭력, 고독사, 차별과 외국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청년들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잘 버텨냈고 잘 살아냈다고 말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대선 대형 청년행동 공동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전국대학생 네트워크 제5기 의장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성대표 총학생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은 우리를 나라의 미래라고 부릅니다. 미래가 살아갈 나라는 이렇게 되어서 안 된다고 청년들의 삶을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문조사와 언론은 지금 청년의 현실이 위기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고 대학생 청년 정책을 위해 내년 국가 기관으로서 발표한 자료가 수십 개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선거 시기마다 이제는 정말 바꿔내겠다며 청년들에게 약속했던 정책들은 결국 우리의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조원을 투자했다며 정부가 자랑하던 일자리 정책은 안정성이지 못한 임시직 일자리였습니다. 부동산, 집값 잡겠다며 실시한 정책은 모두 실패로 돌아왔고 우리는 10년 일해서 내 집 마련하는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현실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는 취업, 주거, 등록금, 대학, 기후, 역사, 여성, 청소년, 보건 분야의 수많은 문제들은 나중에 해결하겠다며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잠시만 참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권이 내세운 해결책은 결코 우리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성 정치와 정부의 무책임한 답변, 뻔한 대답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외면과 무능으로 일관하는 기성 정치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대학생 청년들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의 사회를 바꿔낸 역사를 기억합니다. 2011년 학교에서 거리로 향한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은 우리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국가장학금 제도를 만들었고 이제는 등록금으로 누군가가 죽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 145개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박근혜 정부의 시대 획기적인 행보를 멈추고 촛불을 만들어야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학생, 청년들이 함께 했을 때 암담한 현실을 우리 손으로 바꿔낸 것입니다. 대학생 청년들의 분노가 곳곳에서 흘러넘치고 있는 지금 오늘 이 발족식을 시작으로 대학생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모입니다. 그 시발점은 우리의 분노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청년 1만 명의 분노를 모아내고 1,000명 청년들과 함께 10월 30일 거리에 나와 우리의 미래를 바꿔낼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의 요구와 분노를 정치권은 결코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